네, 영어의 길입니다. 네, 2026학년도 수능 대비 2025년 9월 3일날 시행됐던 모의평가 중에서 영어 영역 잠깐 총평하고 33번과 39번 짧게 해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모평 6월보다 어렵고요. 작년 수능과 비슷한 난이도를 보였습니다. 제 주관적인 생각인데 다른 분들도 많이 그렇게 동의를 하고 계시고요. 많은 지금 대형 사교육 업체들은 1등급이 3%좀 높게 잡으면 6%에서 8% 정도 나올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한번 47분 정도 듣기를 제외하고 마킹 시간 제외하고 47분 정도에서 문제를 쭉 풀어봤는데, 저는 이제 3점부터 문제를 풀거든요. 근데 3점 영역에서 34번 또 39번 이러한 문제들이 상당히 난이도 있게 33, 34번, 39번이 상당히 난이도가 있었다. 저 개인적으로 특히 33번과 39번이 좀 난이도가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여하튼 47번 꽉 채워서 풀었고 이제 100점은 나왔는데, 수험생 여러분들한테는 상당히 난이도가 있었고, 그리고 이제 34, 또 39 이런 번호에서 시간이 좀 많이 할애되지 않았을까 이런 추측이 듭니다. 33번부터 먼저 가보겠어요. 33번은 주제문은 두 갈식으로 문두에 나왔어요. 자, 그런데 두 갈식으로 여기 나와줬는데 이제 뒤에 보면은 예시 파트가 시작이 돼요. 그래서 이 예시 파트에서 의미하는 바를 온전히 파악해서 예시 요점을 정확하게 파악하면 답이 도출되게 되어 있는 구조였습니다. 한번 해석하면서 살펴볼게요. 그래서 다른 생태계와 비교해 보면 숲들은 상대적으로 다양하다. 근데 이게 숲이 다양하다고 해서 필연적으로 이 가로 안의 내용이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숲이 상대적이야. 다른 애들과 비교해서 다양한 건 맞아.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뭐뭐가 되면 안 돼. 이런 얘기였다는 거죠. 그럼 뭐가 되면 안 되느냐? 자, 그걸 시작하려고 숲과 비교가 될 수 있는 습지라든지 초원, 목초지라든지 그다음에 이 초원들이 등장합니다. 얘도 상당한 나름대로 독특한 생물 다양성, 여기서는 생물상인데 나름대로 얘네도 독특한 그런 생태계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생물상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네. 자, 근데 여기서 말하면 이 과정에서 드러나는 생태학적 문제가, 자, 이 과정이 뭡니까? 이 과정이 전혀 나오지 않았죠. 이제 이 과정이 이 빈칸의 내용과 연관이 돼 있다는 걸 알아채야겠죠. 근데 이 생태학적 이 과정의 문제, 이 과정이 어떤 과정인지 모르겠지만 이 과정이 생태학적 문제를 일으킨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제가 보기에는 이 과정이 인정되면 안 된다 이런 말인 것 같아요. 이거를 예시하기 위해서 우리가 쭉 살펴보면 이 생태학적인 이 과정의 문제가 묘사가 되어 있대요. 다양한 장소들에서 묘사가 되어 있대요. 예를 들어서 뭐 아일랜드라든지 사우스 아프리카니 오스트랄리아라든지. 하지만 고전적인 예시예요. 이것에 대한, 이것이 뭐예요? 지금 이 문제죠. 이 과정에서는 이 문제에 대한 고전적인 예시가 스코틀랜드랑 북부 영국에 있다라는 거예요. 자, 보면은 뭐 북부 뭐 영국이나 거기에 있는 어떤 산림위원회가 광범위한 지역에 이 습지의 광범위한 지역들에서 물을 빼고 이거를 비옥하게 만들고 그다음에 울타리를 쳤대요. 근데 뭐 하기 위해서요? 그것들을 지금 숲으로 만들기 위해서. 아하, 자, 여기서 여러분이 눈치를 채야 되냐? 뭘 눈치채야 되냐? 지금 이 생태학적 이 처리 과정에서 이 처리 과정이 뭐냐 하면 결국에는 어떤 지역들을 숲으로 바꾸는 거구나. 그리고 이 문제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숲으로 어떤 지역을 숲으로 바꾸는 것이 반드시 인정될 수는 없다 이런 말일 수도 있다라는 거 예측할 수 있겠죠. 자, 어쨌든 숲을 바꿨어요. 자, 그런데 increasing the extent of forest in Britain is certainly. 자, 그러면 영국에서 이렇게 숲의 범위를 늘리는 게 이거 나쁜 것만은 아니야. 이것도 분명히 좋은 목표이기도 해 라고 합니다. 자, 이건 좀 어렵게 말하면요, 지금 자기 주장이 여기 있는 거예요. 지금 숲을 함부로
다른 지역을 함부로 숲으로 만드는 것이 무조건 인정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산림화라고 하겠죠. 이 산림화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이런 말인 것 같은데, 이거는 그렇다고 해서 산림화를 완전 부정하는 건 아니고 산림화도 나름 의미가 있지. 어이구 죄송합니다. 앞으로 넘어갔죠. 다시 앞으로 가볼게요. 자, 이게 일종의 여기 일종의 자기 주장, 지금 산림화란 인정이 무조건 받아들일 순 없다 이런 말인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해 주는 거예요. 자기 주장은 앞에 나왔어요. 우리가 지금 숲이 상대적으로 다양하다고 해서 무조건 이거를 산림화를 인정해 주면 안 돼. 이 과정엔 좀 문제들이 있어. 그 예시로 내가 이제 보여줄게 했는데, 일단은 반론을 한번 소개해 주는 겁니다. 반론을 보여주는 거예요. 뭐냐면 산림화가 물론 이것도 바람직한 목표일 수도 있어. 그리고 뭐 산림화를 했지만 대부분 어떤 지역들이 향해 돼 있는데, 어떤 지역이냐면 지금 이미 산림화가 됐던 지역에 뭐하기 전에 지금 양들을 치는 목동들이 이 영국으로 오기 전에 이미 산림화가 되었었던 지역을 지금 다시 재산림화 시키려고 한다 이런 얘기인 거죠. 하지만 다시 이거를 재반박이라고 합니다. 재반박해요. 자, 자기 주장했죠. 근데 그거를 반론을 제기해 준 다음에 이거를 다시 재반박을 해요. 어디로 돌아올까요? 원래 자기 주장으로 돌아오는 거죠. 원래 자기 주장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 거죠. 하지만 생태학자들은 자주 불평을 해요. 이 지금 산림위원회의 작업에 대해서. 왜냐하면 이 산림위원회의 작업이 전해 산림지역에만 제한되지 않아. 그럼 이들의 작업이 뭐예요? 지금 결국은 산림화를 시키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이 사람은 산림화에 문제가 있다라는 얘기를 했잖아요. 그게 비록 좋은 점이 있을지라도 역시 이 문제는 제기된다. 역시 이거는 문제가 있어. 그래서 자기 주장 문제가 있다 반론했어요. 재반박. 자기 주장 돌아왔죠. 이 산림화에는 문제가 있어요. 산림화에는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산림화를 무조건 인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말이 계속 맞게 되는 거예요. 산림이 상대적으로 다양하다고 해서, 숲이 비록 다양하다고 해서 아무거나 다 숲으로 바꾸는 것을 인정하게 될 수는 없다라는 말이 여기서 근거를 얻게 되는 거죠. 여기를 좀 더 해석해 보면, 그 이후로 우리가 숲을 만들었는데 어떤 지역을 산림으로 바꿨는데 이게 외래종이 들어와 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멸종 위기를 겪는 지금 야생 동물들이 이런 활동 때문에, 이런 활동이 뭐예요? 좀 산림화를 시켰는데 외래종으로 만든 거죠. 그래서 이런 활동으로 인해서 위협을 받고 있는 많은 야생 동물들에는 많은 특이한 종물들도 있어. 자, 그런데 그거를 자꾸 이러한 활동, 즉 지금 커미션 워크가 산림화를 시켜가지고 파괴시키고 있어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숲 자체가 다양하다고 해서 이러한 문제들이 야기되기 때문에 우리가 무조건 산림하는 것을 인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이런 말이 와야 되는 거죠. 네, 자 그러면 이제 선지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지 1번. Ground for investigating the value of forest expansion. 산의 숲의 확장에 죄송합니다. 숲의 확장의 가치를 지금 조사하는 것에 근거가 될 수는 없다. 이게 아무런 상관이 없죠. 지금 산림이 다양하다고 해서 이게 반드시 이렇게 되는 것은 아니다. 자, 이 빈칸에다가 산림이 다양하다고 해서 산림이 다양하다는 사실이 숲의 확장의 가치를 조사하는 것에 근간이 될 수는 없다. 뭔 소리입니까? 숲을 조사하는 거랑 무슨 상관이야? 아무 관련이 없었어요. 자, 2번. 산림의 종이 다양하다는 것이 기초가 될 수는 없다. 뭐에 대한 기초가 될 수 없어요? 자, 제도적 도움을 확장시키는 것은 기초가 될 수가 없대요. 전체 전체 생태계로
지금 제도적 도움을 확장시키는 것에 근간이 될 수 없다. 이거 아무 관련이 없었어요. 그래서 3번. 자, 숲이 상대적으로 지금 다양하다는 것이 받아들여질 수는 없대요. 어떤 이유로. 근데 뭘 위한 이유예요? 외래 종들을 에코시스템에 도입하는 것에 대한 이유가 될 수 없다. 자, 매력적인 오답입니다. 아까 맨 막판에 뭐 이그조틱 나오니까 산림화를 시키는 것이 지금 외래 종들을 산림 에코시스템에 도입시키는 것, 지금 산림화를 목표가 외래종을 도입시킨다고 하는 건 아니었어요. 산림화를 하다 보면은 부수적인 결과로 외래 지금 나무들이 들어오게 돼서 기존 종들이 위협이 된다는 거지. 산림화 자체가 외래종들을 생태계에 도입시키겠다고 하는 게 아니었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것은 본질을 벗어났어요. 본질을 벗어났어요. 산림화, 이것의 핵심은 문제냐면 산림화를 숲이 종다양성이 있다고 해서 산림화를 무조건 인정할 수는 없다. 이렇게 와야 되는데 숲이 종이 다양하다고 해서 숲에 있는 종이 다양하다고 해서 외래 종들을 생태계에 들어보도록 소개하는 도입하는 것에 이유가 될 수는 없다. 이거는 산림화 인정에 대한 지금 그 산림화를 무조건 인정할 수 없다라고 하는 예시의 요점을 벗어나서 뜬금없이 이 예시 속에 있었던 어느 한 부분만 뜩 가져와 버린 거예요. 지금 이 저자가 부정하는 거는 산림화를 무조건 인정할 수 없다, 이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라고 얘기한 거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산림화를 인정해야 된다는 예시의 요점을 벗어나고 이 예시에 있는 어느 한 부분을 가지고 온 매력적인 오답입니다. 하지만 답이 아니에요. 4번. 자, 숲이 다양하다라고 해서 이것이 받아들여질 수는 없는데 증거로 받아들여질 수는 없어요. 근데 뒤에가 중요한 거예요. 거기도 지금 생태학적 풍요성을 증가시키기 위한 증거로 받아들여질 수는 없다. 자, 숲이 증거로 받아들여진다는 말이 아니잖아요. 숲이 상대적으로 다양하다고 해서 이것이 증거로 받아들일 수 없는데 그 내용이 뭐예요? 생태학적 풍요로움을 증가시키는 것에 대한 증거가 될 수는 없다. 이 내용이 숲이 자꾸 산림하랑 헷갈리는데 숲이 종다양성이 있다고 해서 숲이 에콜로지컬 일리지먼트 생태학적 풍요성을 일으키지 못한다라는 글이 아니잖아요. 이것도 관련이 없어요. 이것도 매력적인 지금 선지예요. 자, 그래서 33번이 정확하게 요점을 파악하지 못하면 시간을 끌게 돼 있어요. 여러분이 읽을 때 처음부터 제대로 읽어야 이거 확인하려고 다시 가는 짓을 안 합니다. 그 자꾸 다시 가다 보면은 이 주제문을 자꾸 읽지 않고 주제문과 이 중간에 중요 포인트를 놓치게 되고 오히려 어떤 지역적인 것에 들어가다가 놓쳐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자, 5번 볼게요. 뭐가 인정이 될 수는 없느냐? 자, 산림이 아닌 지역을 숲으로 바꾸는, 이게 산림하잖아요. 이게 여기서 계속 반복됐던 이 과정인데 이 과정이 뭐예요? 어떤 지역들을 숲으로 바꾸는 거였잖아요. 이게 문제가 있다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이게 문제가 있다라고 한 거예요. 자, 그래서 숲의 정도를 일으키는 것이 장점은 있지만 이게 단점이 있다. 이런 단점이 있다. 계속 핵심은 어떤 지역을 숲으로 바꾸는 거예요. 숲을 확장시키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 여러분이 지금 제가 표시하는 지역을 정확하게 캐치하지 못했으면, 이게 포인트라는 것을 정확히 캐치하지 못했다면 지금 우리는 큰 난관에 봉착하는 거. 이게 이 과정, 즉 숲들을 어떤 지역들을 뭐 습지 같은 것을 숲으로 전환시키는 거. 이게 뭐예요? 산림이 안 지역들을 산림으로 바꾸는 거잖아요. 지금 이게 문제가 있다고 한 거고, 여기서도 이 숲의 범위를 늘리는 것에 이것이 장점이 있을 수 있지만 결국에는 이게 문제가 있다라고 생태학자들이 지금 결국에는 여기 대해서 불평한다는 거니까, 우리는 이 문제는 지금 숲이 아닌 지역을 숲으로 바꾸는 것에 대해서 숲이 단순히 다양하다라고 해서, 종이 다양하다고 해서 이게 정당화될 수 없다. 정당화될 수는 없다. 라는 5번이 정확하게 그 포인트를
짚고 있었다라는 거죠. 숲이 아닌 지역을 숲으로 바꾸는 것에 대해서 정당화시키는 거. 이것을 합리적인 이유를 만드는 것이 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문제들이 후술한 이 예시에서 나온 이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자, 되셨죠? 이제 39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39번은 상당히 우리가 깊이 생각을 해야 되는 게 39번은 지시어라든지 뭐 대명사로 풀기보다는 글의 구조, 글의 흐름을 파악하고 있어야 돼요. 자, 처음에 39번에서 역사가들은 증거를 사용한다고 나와요. 자, 뭐 하기 위해서였냐면 뭐가 발생했는지 또 그 사건이 왜 발생한지를 이해하려고 역사가는 증거를 사용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건축학적 역사에서 이 증거는 빌딩의 형태를 취한다. 자, 그래서 빌딩들 같은 거 다 증거가 된다는 거죠. 역사에서. 또는 이 빌딩은 또는 그 빌딩들의 유적, 남아있는 유적들이요. 뭐 폐허 막 같은 거잖아요. 아니면은 이 빌딩들에 대한 서류들 뒤에서 뭐 플랜, 설계도, 드로잉스, 뭐 여기에 대한 그림, 설명서, 아니, 묘사한 그림들, 아니면 뭐 청구서들, 뭐 다이어리스 이런 게 나오는데 아무튼 이러한 예시들 같은 문서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전부 다 예를 들면 건축학적 역사의 증거가 된다는 거죠. 자, 어쨌든 핵심은 역사가들은 이렇게 남아있는 증거, 문헌이라든지 건물 같은 증거를 사용해서 자기의 이론을 펼치는 거예요. 자, 그런데 our picture of any period of history, 어떤 역사에서 어떠한 기간에든지 우리의 그 기간에 대한 우리의 상상은, 우리의 생각은, 우리의 이론은 기인하는 거예요. be derived from이 뭐로부터 기인하는 거죠. 뭐로부터 기인합니까? 다양한 자료 출처들로부터 기인을 해요. 예를 들어서 뭐 그림이라든지 문헌이라든지 뭐 건물들의 활동들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인공물들인데 여기서 중요한 개념이 나와요. 살아남은 이러한 애들에서부터 기인을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살아남은 이러한 애들이 다 뭐예요? 자료의 출처가 되는데 이 자료의 출처가 아까 처음 얘기했던 이 증거입니다. 이러한 증거에서부터 우리는 역사적인 이론을 펼친다라는 거예요. 네. 자, 그런데 핵심은 뭐예요? 살아남은 증거래요. 자, 살아남은 건 뭐예요? 지금까지 내려온 거죠. 자, 그럼 봅시다. 역사가는 뭐가 반드시 필요해요? 역사가한테는 그냥 역사가는 증거를 반드시 필요해요. 근데 증거는 증거인데 그 증거의 조건이 뭡니까? 지금까지 남아있는 거예요. 살아남은, 없어지지 않고 남아있는, 살아있는, 서바이브 한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역사가는 증거와 합쳐서 자기만의 뭐예요? 이론을 펼친다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집트 피라미드는 살아남았다. 뭐 예시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살아남았다고 했으니까. 이집트 피라미드는 살아남았어요. 수천 년 동안. 자, 그런데 갑자기 하지만이란 말이 나왔어요. 지금까지 나오지 않던. 그렇죠? 자, 이걸 한번 눈여겨봅시다. 자, 하지만 역사적 중요성이라는 말이 나왔어요. 역사적 중요성. 자, 그래서 역사적 중요성. 하지만 색깔 좀 달리 해볼까요? 하지만 역사적 중요성은 not just a question of durability. 내구성의 문제가 아니다. 자, 내구성이 뭐예요? 지금까지 살아남은 버텨온 거예요. 그러니까 서바이브랑 관련돼 있어요. 자, 역사적으로 중요한지는 그저 살아남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살아남았느냐가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 다시 우리는 역사가는 남아있는 증거로 지금까지 남아있는 증거로 그냥 증거가 아니라 남아있는 증거로 판단을 해요. 그런데 단순히 역사적으로 중요한지는 지금까지 남아있었냐라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these buildings were part of a rich and diverse culture. 자, 이 건물들은 이 피라미드들은 하면서 이렇게 이어지고 있어요. 자, 근데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거는 여기 한번 체크해 봅시다.
나오지 않았던 개념이 나온 거예요. 앞에는 나오지 않았던 개념이 나온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 건물들 잘 이어지는 것 같죠? 잘 이어지는 거에는 이렇게 이온을 더 표시를 했고요. 자, 이 건물들은 풍성하고 그 다음에 다양한 문화의 일부다 그랬어요. 일부. 전체가 아니라 일부라는 거예요. 이 건물들이 어떤 건물이라고 그랬죠? 지금까지 남은 건물이에요. 남은 건물. 살아남은 건물은 일부밖에 되지를 않고, 자, 이 다양한 문화들, 이 문화를 받는 거죠. 이 문화의 많은 부분들은요, 소실됐어요. has been lost. 자, 그러면 지금까지 서바이벌의 개념을 보면 서바이벌 하지를 않은 거예요. 살아남지를 않은 거죠. not survival, not survived를 또 해놓을게요. 살아남지를 않은 거예요. 자, 그러면 다시 역사가는 많은 증거들, 남아있는 증거들에서 이론을 뽑아요. 자,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이게 반드시 이렇게 되지는 않는다고요. 어떤 증거가 살았다고 해서 서바이벌 했다. 어떤 증거가 살아남았어요. 어떤 증거가 살아남았다고 해서 이게 역사적으로 중요하다는 말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가가 남은 증거를 사용하는 건 맞는데 그렇다고 해서 어떤 증거가 남아있다고 해서 이게 반드시 중요한 건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게 지금까지 논주였어요. 자, 계속 가겠습니다. 이제 그것들은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이 여기서 그것들이 지금 앞에서 말한 지금 계속 이 피라미드 남아있는 피라미드 같은 걸 말한 거예요. 남아있는 피라미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아있는 피라미드처럼 남아있는 증거들이라는 것은 역사적 사실이란 건 맞아. 하지만 그 증거 그 자체로는 그게 심지어 아주 거대한 증거의 양이라고 할지라도 거대한 증거라고 할지라도 뭐처럼 피라미드처럼 그런다 할지라도 그 남아있는 증거들은 그저 첫 번째 단계일 뿐이에요. 어떤 역사적 그 스터디에서 그저 이런 뉘앙스 중에 그저 첫 번째 단계예요. 이 자체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And until they have been evaluated. 그리고 이 증거들이 여기서 말했던 이 피라미드 같은 이 증거들 계속 연결되죠. 이 증거들이 평가되기 전까지는 남아있는 증거가 평가되기 전까지는 또 그리고 문맥 속에 놓여지고 이러한 증거들이 해석되기 전까지는 이런 남아있다곤 증거들이 우리한테 말해주는 것은 거의 없다까지 왔어요. 네. 되셨죠? 그러니까 계속 증거가 살아남았다고 해서 그게 중요한 건 아니라고 한 거예요. 근데 지금까지 엄청난 단절은 안 보이는데 다만 요 이번 문장에서 전에는 없던 새로운 개념이 나왔다. 그것도 심지어 예시로 그게 약간 의심스럽다라는 정도. 살아남은 것을 가지고 남아있는 것을 가지고 증거를 찾는다고 하는데 남아있다고 해서 역사적으로 중요한 것은 아니다라는 개념이 나왔다라는 정도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5번 문장을 볼게요. 다양한 역사가들은 아마도 다양한 가치관들을 똑같은 사실에 놓을 수 있다. 자, 아까 어떤 증거라고 할지라도 그게 평가되고 문맥 속에서 평가되고 해석되기 전까지 의미가 없다 그랬죠? 자, 이게 누가 평가하고 누가 해석하는 거겠어요? 역사가들이 하는 거겠죠. 즉, 역사가들은 어떤 증거들에 대해서 앞에 나왔던 이 똑같은 남은 증거들에 대해서 평가도 하고 해석도 하고 결국에는 다양한 가치관을 놓을 수 있다라고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역사가들이 평가하기 전까지는 사실은 그렇게 대단한 게 아니다. 남은 증거라는 건. 그리고 역사가들은 또 여러 가지 다양한 견해를 그 남은 증거에 놓을 수 있다. 자, 그리고 새로운 증거의 발견이 아마도 기존의 이론들과 해석을 바꿀 수도 있다라는 말까지 했어요. 자, 이거는 이제 결론적인 말인 거죠. 자, 보세요. 역사가가 증거랑 합쳐서 이론을 만들어요. 자, 그런데 이 증거에 대해서 얘기할 때 증거가 남았다고 해서 중요한 게 아니고 증거 그 자체로는 의미가 없어요. 그러면 이 이론을 구성하는 데 있어서 핵심은 이 이론을 만드는데 누가 해야 되는 것이냐? 역사가가 해석하는 거예요. 역사가가 남은.
증거를 가지고 역사가가 해석한다. 역사가가 해석해서 자기 이론을 구성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글의 주제는 지금 결국에는 증거는 그 남은 자체로는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역사가가 그것을 평가해가지고 자기 견해를 놓는다 라는 게 이 글의 주제가 되는 거죠. 근데 큰 지금까지 이 2번 말고는 의심지역이 없어 보여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선지를 읽어볼게요. 생존이라는 문제는 많은 역사가들의 역사가의 역사가의 문제들의 많은 뿌리가 된다라는 거예요. 생존의 문제가 어디에 있냐면 lies at the root of many of the historical problems. 그래서 많은 역사가들의 문제의 그 근원에 뭐가 있냐 하면 생존이라고 하는 문제가 많은 역사가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들의 역사가들이 해결해야 되는 문제들의 많은 부분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 뿌리가 된다는 거, 많은 부분의 뿌리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지금 생존이라는 이 문제가 역사가들한테는 그 문제의 근원이 된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그 이유를 말했어요. 자, 왜냐하면 살아남은 것이 아마도 반드시 더 중요한 건 아니기 때문이에요. 뭐보다요? 살아남지 않은 것보다. 이거 지금 어디서 나왔어요? 이런 개념 어디서 나왔나요? 네, 아까 여기서 나왔죠? 자, 살아남은 내구성의 문제. 이집트 피라미드는 살아남았어요. 근데 역사적으로 중요한 거는 단순히 내구성, 오랫동안 버텨냈냐, 살아남았냐는 문제가 아니다라고 했어요. 그게 지금 이거랑 똑같은 얘기잖아요. 이게 살아남았다는 게 지금 뭘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살아남았다는 얘기 나오는데 증거가 살아남았다는 거잖아요. 증거가 사라지질 않고 건물이라든지 문서 같은 게 사라지지 않고 지금까지 버텨냈어요. 근데 살아났다고 해서 이게 어떤 증거가 없어졌다고 해서 이게 반드시 지금 없어진 거 버린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아니다. 나왔죠. 그리고 이집트 얘기가 시작됐어요. 자, 여러분 이게 무슨 관계죠? 지금 살아남았다고 해서 그 증거가 반드시 없어진 것보다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는 일반적인 얘기를 했고 여기에 대한 뭐가 되는 거예요? 예시로 이집트 피라미드 얘기가 나온 거예요. 자, 우리가 예시와 어떤 자기 주장, 이게 지금 일종의 하나의 주제 문장일 수 있는데 주제 문장이 있으면 예시가 먼저 가야 돼요? 주제 문장이 먼저 와야 돼요? 주제 문장이 오고요. 거기로 예시로 뒷받침을 하는 게 우리가 일반과 구체의 전형적인 구조잖아요. 지금 이게 그 구조를 따르고 있어요. 아까 이 2번 문장 앞에서 살아남은 거에서 우리가 역사가들은 증거를 취한다라고 했는데 이 생존의 문제가 증거가 살아남았다는 문제가 역사가의 문제들 중에 많은 뿌리에 있다. 근원이 된다. 그 이유가 왜? 어떤 증거가 지금까지 왔다고 해서 사라져버린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아니야. 그게 지금 여기 나온 거죠. 이집트 피라미드는 수천 년을 살아남았는데 역사적으로 중요한 건 단순히 버텨냈다는 게 아니야. 그러면서 왜 사라지지 지금 여기서 나왔던 거 있죠? 사라져버린 거에 대한 여기서 하잖아요. 왜 그러냐면 이 지금 살아남은 건물들은 다양한 문화의 일부인 거야. 그저 일부. 그리고 그중 대부분은 없어졌어.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그러면 사실은 이 없어져 버린 게 더 중요할 수도 있지 않냐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지금 어떤 증거가 살아남았다고 해서 무조건 중요한 것이 아니다. 생존한 증거 대 지금 사라진 증거를 이 제시 문장이 얘기하고 있고요. 이 제시 문장이 일종의 이 글에 크게 두 개의 주제가 있는데 첫 번째 주제를 제시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주제를 제시하고 이 2번 이후에 있는 지문이 피라미드로 이거에 대한 예시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피라미드가 지금까지 버텨온 건 맞지만 문화의 일부밖에 되질 않고 그렇기 때문에 살아남았다는 것 자체가 없어진 것보다 더 중요한 걸 얘기하는 것은 아니다 라는 논리적 예시를 쓰고 있다는 거죠. 이해되셨나요? 자, 그럼 글의 흐름은 아까 처음 다시 볼게요. 역사관 증거를 사용해요. 근데 증거가
그럼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이 이번에 들어가서 증거가 지금까지 왔다고 해서 무조건 중요한 거는 아니에요. 증거가 사실인 건 맞지만 이것은 오히려 역사 연구의 시작이고 결국에는 누가 이 증거를 역사가가 판단해서 무엇이 중요한지를 판단한다. 가치관을 둔다. 뭐가 중요한지를 역사가가 판단하고 역사가가 이론을 세운다라는 결론까지 가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 글의 주제는 이거 좀 지우고 볼게요. 이 글의 주제는 크게 두 가지예요. 자, 이 글의 첫 번째 주제는 역사적 기록은 생존의 문제 때문에 역사적 기록은 본질적으로 그 자체로는 완전하지 않다. 자, 생존의 문제, 생존했다고 해서 중요한 건 아니다. 라고 해서 여기 줬던 이 역사의 기록의 생존의 문제를 제기해서 이 생존했다고 해서 중요한 것은 아니다. 라는 얘기를 여기부터 쭉 했던 거예요. 이게 첫 번째 주제가 되는 거야. 자, 그래서 두 번째 주장. 그러면 뭐냐? 따라서 살아남은 사실은 역사가의 해석을 통해서만 의미를 갖게 된다. 그래서 역사가가 평가를 해야만, 평가를 하기 전까지는 별로 말해주는 게 없다는 건 반대로 평가를 해야만 드디어 이 사실들이 우리한테 의미가 있다. 그래서 다양한 역사가들이 아마도 다양한 가치관들을 똑같은 사실 들 수가 있다. 이렇게 두 가지가 이 글의 쟁점이고, 이 두 개를 합쳐서 역사가들이 살아남은 역사적 기록을 가지고 어떤 주장을 펼치지만, 네, 역사적 기록이 생존했다고 해서 중요한 것은 아니고 결국에는 역사가가 해석을 해서 어떤 그 기록들에다가 가치관, 중요성을 부여하는 것이다 라는 게 이 글의 주제였다는 것입니다. 자, 이걸 풀어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나요? 단순히 어떤 지시문들과 지시대명사만을 이해하는 것으로는 어떤 연결어구라든지 아니면 이 지시어구들로 자꾸 퍼즐을 맞추려는 식의 해석 방법으로는 안 되고요. 물론 지시대명사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죠. 그래서 이게 끊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맥을 이어주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어요. 반드시 지시대명사, 대명사들이 뭘 가리키는지 반드시 알아야 돼요. 하지만 동시에 글의 흐름을 알고 있었어야 된다는 거죠. 글의 흐름, 어떻게 전개되고 있는지. 그리고 이 글이 흐름이 전개되는 이 흐름 속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제시 문장이 어느 흐름 속을 가야 되는가? 자, 그것은 이게 주제문이니까 주제문이 오고 그 다음에 예시가 온다라고 하는 가장 일반적인 학문적 글에 대한 이해의 원칙을 여기다가 적용시키게 되는 것입니다. 네, 그것은 이 제시된 문장과 이 그 다음 문장들 사이의 논리적 구조를 해석을 통해서 이해해서 이 자리에 제시 문장이 와야 된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죠. 네, 이렇게 지금 이번 9월 모평 다시 한번 33번, 39번 살펴봤고요. 자, 우리가 다시 한번 강조해야 되는 것은 결국에는 글의 요점을 정확히 이해하는 문해력을 향상시켜야 된다. 네, 이게 결국에는 모든 유형 또 모든 난이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저희 영어의 길은 글을 이해하고 글의 요점과 글의 맥락을 온전히 따라가는 그러한 문해력을 향상시키는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영어의 길에 오셔서 글의 요점을 정확히 이해하는 문해력을 향상시키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